오늘 리더십 강의 강사님을 모실 텐데요. 오늘 강의에 수고해 주실 강사님께서는 엘리트 유학생 출신으로 억대 연봉을 받으시다가 사촌 누나의 소개로 시너지를 만나 지금 시너지의 큰 성공자 직급인 에메랄드 이그제큐티브에 위치해 계신 강사님이십니다. 가족사업의 롤 모델이시자 특히 이글스 USA의 스텝으로서 수많은 희생과 봉사를 실천하고 계신 강사님이신데요. 강사님 모실 때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에메랄드 이그제큐티브 임태용 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리더십 강의 맡은 시너지 이글스의 임태웅입니다. 네, 저 뒤에서 김태형 상무님이 그 아시아 서밋 예전에 얘기하시면서 제가 그때 첫 서밋이었는데 매니저로 참여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 이번에 갈 아시아 서밋에 이렇게 에메랄드로 올라간다는 게 참 감회도 되게 새로운 것 같고, 여기 계신 분들 또한 리더십 강의를 통해서 참 변화하고 성장을 만들어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 여러분들이 변화할 수 있고 또 시스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시간으로 같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강의가 카운셀링 스폰서님과 방향이 다르다면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의 카운셀링 스폰서님의 방향을 따르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지금 미국을 이제 4번째 다녀왔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카운셀링 스폰서님께 어떤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임태훈 사장님이 시너지 이글스 USA를 하면서 느꼈던, 배웠던 그 감정과 그 성장의 좀 방법을 공유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말씀을 듣고, 참 이번에 갔을 때 정말 많이 느꼈던 것 같거든요. 이게 반복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 갔을 때, 두 번째 갔을 때, 세 번째 갔을 때 이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은 더 빠른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뭔가의 작은 깨달음을 얻고 왔는데, 국제 사업을 하면서 느낀 부분은 참 이 성공의 9단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필드에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적임자 선정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결국에 내가 가진 시간을 누군가에게는 써야 되는데 그게 아무나가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나의 에너지를 쓸 수 있고 또 그분의 시간을 열정적으로 쓸 수 있는 적임자 선정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적임자 선정은 너무 간단합니다. 트레이닝을 받는가가 중요해요. 트레이닝 한번 해보시죠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다음 주 정도의 시간이 남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주에는 그럼 카운셀링 스폰서님의 방향을 잘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적임자가 아닌 거예요. 이번 주에 내가 오늘 누구한테 시간을 쓸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참여를 하는지. 트레이닝만 받고 끝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참여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둘 중에 더 중요한 걸 나누라고 한다면 참여보다는 저는 트레이닝이 먼저인 것 같아요. 트레이닝을 먼저 받고 나서 참여를 해야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참여만 해라고 해서는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참여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트레이닝을 받고 참여를 하는 분들을 만들어냈다라면 그분의 또 적임자를 찾아주는 행동을 하고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 적임자의 적임자를 찾기 위해서는 이 트레이닝을 받았던 분이 1대1 미팅이 가능할 정도로 트레이닝을 해야 되고, 또 나 또한 2대1 미팅이 가능할 정도로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하고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 한 사람한테 써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2명, 3명, 4명이 아니라 정말 내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오로지 단 한 사람에게 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반복했을 때 그게 가장 빠른 것 같아요. 한 번에 2사람, 5사람, 10사람을 컨택하고, 왜 우리 그런 마음 갖잖아요. 매칭을 많이 만들어 이 사업은 돈을 버네. 근데 제가 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매칭을 많이 컨택해야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매칭이 아니더라도 정말 그 적임자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수입을 만들어내고, 여러분 베이직 보너스 극점 2천만 원 적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컨택할 거예요, A를. 근데 이 컨택을 하고 나서 정말 중요한 건 정착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 정착을 시킬 때 여러분 성공의 9단계를 돌려야지만 이 라인이 사는 것 같아요. 성공의 9단계를 돌리지 않고 그냥 개인기, 혹은 그때그때 내가 생각나는 대로, 혹은 그분이 시간 나는 대로 하게 되면 탄탄한 뭔가의 이런 라인십이 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성공의 9단계를 2가지 방향성으로 제가 한번 풀이해봤는데, 첫 번째는 신규에게 성공의 9단계를 프로모션 할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성공의 9단계를 얘기해야 되는지, 근데 더 메인적인 건 나는 과연 이 성공의 9단계를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떤 자세로 돌리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저도 스스로 점검해보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렇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입니다. 꿈과 목표. 이유가 없는 사람은 여러분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유를 알려줄 때 나의 Y를 정말 진정성 있게 신규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준비물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드림노트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드림노트를 보여주면서 지금 당장의 드림노트는 이분에게 만약에 와닿지 않는다면 예전 드림노트.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전 드림노트가 초기엔 없었어갖고 지금이라도 그때의 감정을 살리면서 만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뭔가의 나의 Y를, 그래서 이 파트너분들 중에 꿈과 목표를 정말 리더들에게 혹은 신규들에게 잘 트레이닝 시키는 분들은 막 자기들끼리 울고 나와요. 정말 너무 간절하고 만들고 싶고 정말 나의 꿈은 이겁니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은 세상에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 제가 이 꿈과 목표를 신규분을 트레이닝을 시키는데 이분이 주부님이시다. 그럼 제 Y를 아무리 얘기해봐야 공감이 조금 형성이 되는 게 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 안에 있는 주부 사장님들 있잖아요. 주부 사장님들의 우린 꿈과 목표를 많이 들었어요. 리더십에서도 들었고 마이스토리에서도 들었고 그것도 반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을 빙의해서 얘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그런 사장님이 있으십니다. 저는 예전에 정말 많이 했던 게 크로스 사장님들 지나가면 그렇게 프로모션 많이 했어요. 저분이 누구시냐면요. 저분이 누구시냐면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모션을 내가 늘, 그래서 여러분 참여할 때 그냥 참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귀를 열고 들어야 돼요. 저분의 스토리를 듣고 그걸 내가 각인을 시키고 누군가에게 그분에 대한 프로모션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 사장님들의 Y를 늘 이야기를 해야 된다. 사실 신규는 초기에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꿈을 늘 얘기하고 다른 사장님들의 Y를 얘기하는 거. 그래서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때문에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를 저는 많이 들을 때가 있거든요. 제가 아이 때문에, 제가 어떠한 것 때문에, 제가 뭐 때문에. 근데 그럴 때 이야기가 쏙 들어갈 수 있는 게 우리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유를 만들어내면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든 거 알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해내야 되잖아요. 라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왜 시너지인가를 알면 여러분 간절함에 현혹되지 않아요. 요즘 너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순간 돈 벌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다라고 들었고 또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주식이 됐든 코인이 됐든 여러 가지가 너무나도 많은데 저는 쉽게 돈 버는 일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안정적이게 그리고 자유롭게 평등하게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이 안에 너무나 많은 성공자분들이 보여주시잖아요. 평범했던 인생에서 정말 이 시너지 한 번의 성공을 가지고 특별한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사실 나한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간절함이 현혹될 때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 있잖아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생각 없는데 저는 파트너들이 혹시 그렇게까지 해야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왜 시너지인가를 여러분 Y가 강하면 그 왜 시너지인가가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뿌리가 깊은 기둥은 절대 뽑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절함이 현혹되면 안 된다. 그리고 문제는 늘 일어나지 않나요, 여러분? 저 오늘 아침에 문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리더십 강의 들어오기 전에 선생님, 제가 이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일단은 리더십 강의에만 집중하세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에 집중했을 때 그 해결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목표에 집중하고 Y에 집중하고 그런 쌓는 시간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습관인지라 자꾸 이 문제에 집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모멘텀을 바꿔버려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마음을 먹고 내 꿈과 목표가 간절하다라면 문제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나의 힘을 키우는데 진짜 힘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포기해야 된다. 그 어떤 신규 사장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신 적 있어요. 선생님, 제가 우선순위가 안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우선순위가 안 잡히는 이유는 두 마리 토끼를 다 가져가려고 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시너지라는 걸 선택했을 때 내가 분명히 잃는 것들이 있거든요. 친구들이랑 노는 거, 내 여가 시간. 그러니까 시너지를 선택해야 되는 마음이 60%인 건 아는데 시너지의 비전, 시너지의 꿈, 또 내가 이걸 통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것들. 근데 이 아쉬운 뭔가의 40%가 남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가족들에게 시간을 좀 덜 쓴다든지 쓰면서 할 수 있지만 마음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제가 그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60을 가지고 40을 버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60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40은 나중에 딸려와요. 어떤 건 10만큼 딸려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건 40이 한 번에 딸려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라는 건 좀 더 확률이 높고 좀 더 마음이 높은 쪽에 내가 포커스를 맞추고 몰입을 하고 집중을 했을 때 나머지 40을 버리는 게 아니다 절대로. 그래서 우선순위에 또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저 스스로에게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늘 목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리 분별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인간은 저는 되게 본능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알면서도 잘못된 선택을 너무나도 많이 해요. 제가 지금 운동 헬스를 한 지 한 1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1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럼 습관이 자리 잡혔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매일매일 가기 싫어요. 가면서도 정말이에요. 가면서도 가기 싫다. 가기 싫다. 근데 차는 헬스장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막상 가면 그 안에 있는 몸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와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 마음이 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헬스장에 도착하기 전까지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최대한 빨리 갑니다. 그 생각이 들었을 때. 그래서 근데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나트랑에 갔을 때 내가 확 옷을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런 래시가드 그만 입고 목표가 딱 정해지면 그리고 그 습관이 결국에는 아까 60대 40? 60대 40인 걸 알지만 자꾸 40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습관이 그걸 만드는 것 같아요. 내 사리분별력이 아니라 습관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리분별력에 대한 선택권의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의 특징은 안 부끄럽고 안 힘들어합니다. 힘들어요. 뭐 지쳐요. 저는 힘들다란 얘기를 사실 시너지 하고 나서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카운셀링 스폰서님께. 한 번 있어요. 미국 USA 스텝을 하면서 선생님 정말 미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한 적 딱 한 번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해낼 수 있는 거더라고요. 할 수 있는 건데 자꾸 너무 일이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 포기의 이유 황희태 선생님 거 들어보면 선생님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일이 많다고 하면 많은 거다. 많다라고 생각하고 자꾸 불편하다 생각하고 내가 이거 싫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간혹 있어요. 헬스는 저한테 엄청난 주된 목표는 아니거든요. 근데도 그런 싫음이 올라올 때 귀찮음이 올라올 때 제 자신을 스스로가 가두는 게 이런 뭔가의 목표를 분명하게 만들면서 시너지 안에서 들인 습관 때문에 그것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2단계로 이제 넘어갑니다. 결심. 이글 스코어가 무엇인지를 신규분에게 여러분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왜 이 이글 스코어가 정말 중요한지를 내 스토리를 토대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하다 보면 아까 1번에서 나왔지만 문제는 분명히 생겨요. 근데 이 이글 스코어를 하고 있지 않으면 자꾸 그 문제 쪽으로 나아가는 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목욕하고 샤워하고 세수하고 이빨 닦는 것처럼 이 이글 스코어는 시너지인의 목욕과 샤워와 양치다. 그래서 이글 스코어를 안 하는 사람은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글 스코어를 해야 된다. 근데 그럼 이 이글 스코어를 단순히 참여나 녹음본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글 스코어에는 명확하게 STP도 들어가고 있고요. 제품 애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부터가 혹시 이글 스코어를 참여하고 녹음본 듣고 이런 거로만 생각하지 않았는지. 보통 우리가 그 얘기 하잖아요. 이글 스코어 했어요 오늘? 네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오늘 사업 설명 안 했어요. 혹은 사업 설명할 대상이 없다라면 연습이라도 해보는 거예요. 마이스토리 정리해보고 내가 말한 거 녹음도 해보고 그래서 이 또한 나의 스토리뿐만이 아니라 이 시너지 안에 있는 여러 리더님들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글스코어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눈높이 조절은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 엄청난 리더분들의 이 메시지를 듣거나 하면은 뭐 정말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잖아요. 그 별의별 얘기들이 좋은 의미로. 근데 저분은요 할머니가 아프신데도 여기 와갖고 이렇게 했습니다. 신규분한테 그 눈높이는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분은 참여보다도 트레이닝이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높이에 맞는 프로모션을 해야 된다. 자, 이 사업은 결심의 사업입니다.
매일매일 결단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매일매일 결심은 내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매일매일 결심이 모여서 결단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를 끊겠다. 야식을 끊겠다. 뭐 나는 정말로 책을 읽기 위해서 내 유튜브를 끊겠다. 넷플릭스를 끊겠다. 그래서 매 순간 결단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심이. 결심하지 않은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라. 저는 이게 가장 명확한 것 같아요. 지금. 정말 한 사람에게, 두 사람에게 그 이상의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게 저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심하지 않은 사람한테, 그래서 제가 신규 미팅 들어가면 요즘에 꼭 듣는 피드백이 뭐냐면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얘기해요. 무서워요. 그럼 저는 딱 그렇게 얘기해요. 내 목적과 정확하게 일치됐다고 그러면 부담을 느껴라. 결심을 해라. 트레이닝을 받아라. 그리고 저는 누구 씨가 그 뒤에 트레이닝을 받는지 안 받는지 얘기를 들을 겁니다. 그 뒤에 트레이닝 안 받는 사람들은 저랑 다시 안 만납니다. 트레이닝 받는 사람에게만 시간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적임자에게 집중을 하고, 그리고 똑똑하게 사업하는 건 이 적임자가 되는 것이 똑똑하게 사업하는 거다. 현명하게. 결국에 내 스폰서도 누군가를 통해서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되게끔 만들어야 돼요. 적임자는 절대 여러분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저도 이제 사촌 누나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촌 동생이니까 좀 더 있는 거 아니야? 아니요. 저희 카운슬링 스폰이 굉장히 시스템적인 분이세요. 시스템에 조금 적임자가 아닌 친구다. 그럼 저한테도 시간 안 쓰십니다. 발버둥을 엄청나게 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전 지금도 엄청 노력해요. 여러분 카운셀링 스폰서님 어떻게 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너무나도 좋아하지만 약간 무서워요. 너무나도 편하지만 약간 불편해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누나를 누나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랬던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제시하는 모든 부분에서의 적임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된다. 어른과 아이의 차이점은 뭐 침묵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데 저는 패턴인 것 같아요. 아이는 패턴이 없어요. 그냥 감정 가는 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내 감정 상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울어버리고. 근데 어른은 패턴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원칙이라는 게 있고 매일매일에 내가 이 양치와 아까 샤워와 목욕을 하는 것처럼 스스로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그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아이는 늘 얘기해줘야 돼요. 가서 씻어. 양치하고 와. 혹시 나는 그런 패턴을 갖고 있지 않은지. 선생님이 계속 나에게 감정 카운셀링을 해줘야 돼요. 뒤에서도 나오거든요. 감정적인 부분 혹은 뭔가 이렇게 자꾸 사업적인 부분이 아니라 나를 패턴을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으로 내가 카운셀링을 받고 있다라면 그럼 적임자에서 멀어지고 있는 시간을 내가 쌓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난과 역경은 꼭 맞이합니다. 그래서 원칙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저는 이 원칙을 명확하게 설정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외롭고 아무리 뭐해도 난 여기서 슬프고 외롭겠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외로울래 가난할래 이게. 저는 죽기보다 가난하기 싫었거든요. 여러분 가난한 게 더 외로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로움을 언제까지 버텨내야 되는 거 같냐면 그 외로움이 고독으로 승화가 됩니다. 즐기기 시작해요. 저는 외로움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혼자 리더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혼자만의 시간을 마냥 고독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런 마음. 그러면서 꿈도 보러 다니고 제가 많이 하는 것들 중에 하나 그거예요. 예전 살던 곳에 가보기도 하고 최근에 저기 안산 쪽에 그 갈 일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제가 옛날에 안산 살았거든요. 안산 성포초등학교인가? 제가 다녔던 학교를 가봤어요. 하면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 사진을 찍고 하는데 기억이 나는 거야. 와. 근데 그때 엄청나게 커 보였던 그 아파트 단지가 너무 작은 거예요. 아, 진짜 그 생각을 하니까 나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아파트에 나 살 수는 없지.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계속 그런 꿈과 목표 그리고 나 자신을 좀 더 적임자로 만들어야겠다는 이유 어쩌면 그것도 이글스코어인 것 같아요. 참여하는 리더만이 참여하는 그룹을 만든다. 그럼 참여하는 자리도 욕심내셔야 되고 또 참여하는 나의 자세도 욕심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참여를 내가 먼저 하고 파트너에게 참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는 그런 모범적인 모습에서 그런 기류가 형성될 수 있게끔 나부터가 올바른 이 원본 한 장이 되기 위한 노력.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회복력이 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너무나도 중요한 이 회복력이거든요. 우리가 매일매일 자는 이유도 에너지를 비축하기 위해서잖아요.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회복력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이글 스코어를 늘 하고 있어요. 예전에 어떤 파트너분이 저한테 선생님 열정이 안 나서 행동이 안 나와요. 제가 얘기했거든요. 행동을 안 하는데 어떻게 열정이 나오냐. 제가 헬스장에 가니까 그 열정이 나오는 거잖아요. 진짜 몸 좋은 남성분들 막 보면은 저 변태 아닙니다. 그냥 그런 거에서 되게 이렇게 되고 싶다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따라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회복력은 이 내가 이상하는 그런 꿈과 목표와 혹은 자세를 갖고 있는 분들을 보면서 불편함을 느끼는 그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반인 것 같아요. 귀찮아, 불편해 이렇지만 그래 나 잘하고 있어. 나 될 거야. 난 이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위로를 할 수 있고 그런 힘을 줄 수 있는 사람. 남이 주는 힘과 이런 위로는요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또 내가 마음 틀리고 수 틀리면은 그러니까 나도 에메랄드면 그 얘기 할 수 있겠다. 제가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희 선생님이 대훈쌤 돈 문제가 제일 쉬운 거예요. 옛날에 그랬을 때 그건 선생님한테나 그러겠지. 나도 에메랄드 돼서 한 달에 뭐 몇 천만 원 벌면 나도 그 얘기는 똑같이 할 수 있겠다. 근데 절대로 그 위치를 견뎌낼 수가 없고요. 여러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내 그릇만큼 가져가는 것 같아요. 수입은. 그렇기 때문에 성공은 도전이 아니라 변화란 말이 있듯이 자꾸 변화에 도전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속도를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트레이닝입니다. 자, 트레이닝의 적임자 선정의 첫 번째는 여러분 기간이에요. 트레이닝 받읍시다, 트레이닝 해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결단한 게 절대 결단한 게 아니거든요. 그 기간을 최대한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팅을 하시고 나서 트레이닝 한번 해보시죠. 선택권을 그분한테 드리면 안 돼요. 언제 트레이닝 가능하세요가 아니라 혹시 내일 가능하십니까? 내일 30분 정도 안 가능하세요? 저는 처음에는 짧게 하라 그래요. 길게 말고. 1시간 이상 넘어가면요. 여러분 집중을 못해요. 사람은. 짧게 해라. 30분, 40분 요 정도. 근데 자꾸 일이 생기고 뭐가 생기고 약속을 안 지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일 모레 할게요. 근데 내일 모레 또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럼 한 번 정도 기회는 더 줍니다. 오케이, 그럼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혹시 어떠세요? 근데 그때도 또 안 돼요. 그러면 이분에게는 에너지를 좀 빼요. 왜냐하면 나랑 미팅하고 내 스폰서님이랑 2대1로 미팅하고 했을 때가 열정이 제일 많이 올라와 있을 때잖아요. 근데도 트레이닝에 시간을 못 뺀다? 어차피 시간 지나가면 그분은 더 시간을 뺄 수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첫 번째가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얘기를 해줘요. 지금 트레이닝 받으려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근데 난 누구 씨한테 트레이닝 정말 쓰고 싶다. 라는 마음으로 이 중요성도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타이밍을 꼭 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타이밍이라는 건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딱 들어맞는 게 타이밍인 거지. 내가 진짜 타이밍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도 저희 지금 팀에 제가 지금 눈에 계속 보이는데 이제 5일 된 신규분이 있으시거든요. 5일 됐는데 3일 동안 연장 거의 하루에 적게는 6시간, 많게는 10시간씩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3일차 만난 날에 인생 걸어보자고 딱 그러니까 인생 걸겠다고. 또 그렇게 짧은 기간 안에 트레이닝을 받으니까 우리 토요일날 박수진 강사님의 사업성이 너무 좋았죠. 이분 딱 끝나고 나서 뚜껑 날라갔어요. 근데 뭐가 핵심이었냐면 이 타이밍이라는 게 짧게 했다 보니까 빨리 온 거예요. 이걸 만약에 근데 한 달 동안 3번을 했다? 일주일 동안 3번을 했다? 그 효과가 좀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늘 준비하고 늘 행동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트레이닝을 받지 않고 사업을 전달하는 것은 군인이 전쟁 나갈 때 총을 안 가지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신규분에게 막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어떠세요? 라고 하니까 빨리 나가서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일단 트레이닝부터 정확하게 받고 명확하게 다 끝나고 나서 그리고 저랑 상의된 명단들만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 상의된 명단들은 1명에서 2명, 많아야 3명만 합니다. 그래서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별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2단계가 안 됐는데 5단계 누군가를 컨택하고 초청해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행동을 제지시켜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카운셀링 스폰서님의 방향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적임자를 결정하는 1차 관문이 트레이닝을 받는 것이다. 체험하기, 트레이닝 받기, 시작하기.
저는 체험하기를 제 돈 주고 하지 않은 분은 적임자에서 좀 떨어뜨려요. 또 정말 돈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그래도 떨어뜨려요. 왜냐하면 해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그리고 많은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자기 돈을 주고 자기 시간을 내서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이 가장 큰 적임자예요. 근데 우리가 적임자가 아닌 사람에게 시간을 써서 내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차 관문이 트레이닝을 받는 것이지만 체험하는 트레이닝 받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너지 사업을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Y 시너지를 몰라요. 이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처절하게 하거든요. 근데 늘 다른 것에 유혹되는 분들을 보면은 시너지의 이 Y, 왜 시너지인가? 그리고 시너지의 성공이 얼마나 비전이 있고 큰지를 진짜 가슴 깊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에메랄드지만 처음에 팀리더, 팀 매니저 때도 그런 생각, 야, 내 인생에서 이것보다 큰 기회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어려운 일들 많았겠죠. 근데 비전이 있다 보니까 이 비전을 결국에 만들어내는 것은 그때 당시엔 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안에 괄호가 포함되어 있는 게 시스템을 활용하는 나가 비전을 만들어낼 수 있지 나 자체로는 못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확한 시너지 비전을 알아야 된다. 제가 이번에 국제 팀리더 세미나 때도 마이스토리 때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팀 엘리트라는 매칭, 팀 디렉터라는 매칭, 그 매칭 한 명을 명확한 적임자를 선정해서 만나는 게 내 인생 그 어떤 소득의 부분보다도 커요. 죽을 때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심지어 죽어서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전을 갖고 했을 때는 열정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그 부담을 느끼는 게 당연한 거죠. 자기는 그런 비전을 갖고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그럼 부담스럽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 부담스럽게 자꾸 하다 보면 어느 누군가는 나 이거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 제가 또 최근에 엄청 부담스럽게 했거든요. 그분이 21살이었어요. 제가 박수진 사님 프로모션 엄청 하면서 제2의 박수진 사님 돼봐라. 엄청 했더니 자기 휴학하고 서울 올라오겠다고. 자기 제2의 박수진이 한번 돼보겠다.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한테도 그랬어. 난 기대하지 않는다. 근데 스스로가 결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앞으로도 더 결단해야겠죠. 결심을 통해서 결단을 해야겠죠. 근데 부담스럽다 하다가 저 한번 해볼게요. 나왔잖아요.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을 줘라. 뭐 경제적인 그런 부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비전에 대한 부담을 꼭 얘기할 정도로 내가 뜨거워져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적임자가 아닌 사람한테 시간을 써서 그래요. 저도 이거 많이 해봤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왠지 모르게 마음 가는 사람, 나랑 좀 맞는 사람. 저는 그게 좀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막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아마 저 혼자 밥 먹는 거 보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저는 혼자 밥 먹는 걸 굉장히 즐겨요. 같이 먹으면 속도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혼자 이렇게 음미하고 싶어요.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시너지 사업을 하다 보면 저도 그랬고 이렇게 보면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과 자꾸 시간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자기의 입맛에 맞는 파트너를 만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오로지 시스템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은 시스템의 적임자인가? 근데 나랑 조금 안 맞아. 안 맞을 수 있잖아요. 나는 남자인데 여자일 수도 있고, 나는 여자인데 남자일 수도 있고, 나는 20대인데 60대일 수도 있고, 그런 기준으로, 내 판단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편함을 계속 겪어야 돼요. 그분과 시간을 보내고, 그분과 차를 먹고, 그분과 밥을 먹고. 저도 그래서 제 적임자인 분들이랑은 밥을 먹어요. 밥 먹으면서 시간 쓰고 에너지 쓰고. 근데 예전엔 안 했어요. 선생님 늘 얘기해 주셨거든요. 한 사람이랑 밥 먹어야 되고 그 적임자랑 밥 먹어야 되고 그 적임자랑 커피 마셔. 근데 불편하잖아요. 제가 첫 그게 시작된 게 제 산하에 첫 주부 사장님이 들어왔을 때였어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주부 사장님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지? 제발 박정원 사장님 와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정말이에요. 근데 하다 보니까 되네. 그럼 주부가 아니라 리더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적임자면 리더가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임자가 아닌 곳에 절대 내 시간을 쓰면 안 된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명단 작성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적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사례를 꼭 설명해 주세요. 이게 프로모션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업을 시작하고 한 3, 4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한번 카운셀링 스폰서님께 여쭤본 적이 있어요. 선생님은 저를 명단 작성에 넣었었나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번도 넣을 생각을 안 하셨대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엔 타이밍을 굉장히 좋게 해서 저희가 식사 자리에서 아마 카운셀링 엄청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오고 또 누가 들어오고 이러면서 계속 미팅했거든요. 강의 듣고.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을 적으라고는 하지만 거기에 사례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이 생각을 잘 못 해내요. 그래서 가족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든지 친구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든지 예를 들어 이번에 이제 원데이 세미나를 들었다 보니까 내가 컨택하고 있는 신규가 굉장히 친한 친구 한 명 있다. 정말 중마고우처럼. 그럼 저는 박수진 이선혜 사장님 프로모션 엄청 할 거예요. 커플차를 타고 다닌다 성공해서. 내 100마디 말보다 그 한 가지의 스토리가 아 그럼 내 친구도 그리고 꼭 저는 또 얘기합니다. 근데 안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또 스토리잖아요. 박수진 사장님도 이선혜 사장님 컨택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셨잖아요. 처음에 노 하셨고 그런 스토리가 아 그럼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걸 만들어내기 때문에 꼭 사례를 설명한다. 그리고 목적의식에 의한 명단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제품으로 전달할지 사업으로 전달할지 제품만 전달을 할지 또 사업을 목적으로 한 제품 이야기를 할지 이걸 같이 상의를 하셔야 돼요. 사업을 전달하면 안 되는 경우의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딱 명단 이렇게 다 적고 나서 혹시 이 중에서 인성이 별로인 사람 체크해 주세요. 딱 얘기해요. 그분은 시작도 안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분들 중에 뭐 예를 들어 남성분이다.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 얘기해봐라. 그분은 이제 블랙리스트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조건들을 가지고 카운셀링을 여러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신규는 몰라요. 그냥 난 내 친구 이 사람 하고 싶고 저 친구 저 사람 하고 싶고 근데 명확한 기준점은 나는 알잖아요. 그게 간절함에 현혹되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한 명이 소중한데 그래도 괜찮겠지. 썩은 사과 하나가 사과 상자 안에 있는 모든 사과를 다 썩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빠른 게 아니라 그게 제일 느린 겁니다. 오히려 있는 것들을 없애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마이너스부터. 그렇기 때문에 목적의식에 의한 명단 작성을 시키고 목적의식에 의한 명단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명단을 자주 해야 돼요. 카운셀링을. 근데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자꾸 물어봐야 돼요. 그분 어떻게 됐나요? 아, 오케이. 또 있다가 혹시 그거 해봤어요? 얘기해봤나요? 전화해봤나요? 언제 만나기로 했어요? 그리고 늘 얘기해. 제가 자꾸 이렇게 체크하는 거는 뭐 이렇게 부담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 한 사람을 정확하게 우리가 해야 컨택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점검하고 체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업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의 세 가지 이유. 첫 번째는 콜드 컨택 위주로 해요.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 컨택하고 혹은 내가 모르는 사람을 컨택하려는 그런 마음. 간혹 있지 않으세요? 신규분들 중에? 저는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디렉터 되고 나서 얘기할게요. 전 그분한테 시간 안 씁니다. 시간 안 쓰면 되게 많죠. 다 안 쓰는데 그럼 누구랑 해? 적임자 한 사람만 하셔야 돼요. 네트워크 경험자 위주로 컨택. 이 사람은 네트워크 경험인데요. 그분들은 일단 블랙리스트예요. 여러분 다른 정말 타사는요 시너지와 다릅니다. 제가 너무나도 많이 느껴요. 시너지를 만난 게 저희 또 사촌 누나가 그랬거든요. 너는 진짜 3대가 더 불쌍한 거야. 그땐 또 아이고 나도 그 말은 하겠다. 3대가 덕을 쌓았다라는 얘기가 정말 안와와 닿았어요. 근데 이걸 3대가 덕을 쌓았다라는 공감을 하시는 분들은 네트워크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아마 하실 겁니다. 저는 이제 간접경으로 많이 보다 보니까 정말 다르고 다른 타사에서 네트워크를 경험한 분들은 그 다른 타사 냄새가 있어요. 타사의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시너지 그래서 저는 국내 경험이 있으신 파트너분들이 있거든요. 아마 기억해 보시면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골프에 그런 말이 있어요. 힘을 빼는데 3년이 걸린다고. 아마 내 국내와 시너지를 비교하면서 되게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거거든요. 최근에 또 컨택된 이 작년에 글로벌 A사를 했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계속 세미나 끝나고 얘기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되게 비슷한 것 같다고. 저 똑같은 말 했어요. 비슷한 것 맞다고. 근데 다르다고. 그 말만 한 12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얼마나 이게 진짜 다르구나라는 걸 빨리 깨닫느냐가 여러분 결과를 내고 성장을 하고 하는 데 속도를 엄청나게 내요. 계속 비슷하다라고 보면
그럼 죄송하지만 저는 결과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비슷해요? 전혀 다른데. 그래서 네트워크 경험자분들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다라는 통계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자신만의 방법론을 고집해요. 자기가 다 맞아요. 안다의 박사님들이라고 하죠. 그분들은 그냥 칭찬해 주세요. 맞다고 맞다고. 근데 내가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늘 배움을 얘기하고 저도 그렇지 않기 위해서 늘 노력하는 것 같아요. 담금질하고. 내가 안다라고 순간 생각한 그 순간이 성장에 힘이 떨어지는 순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뉴핀 스피치 때 그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그 생각하거든요. 열심히만 했기 때문에 문제였구나. 진짜 미쳐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럼 열심히 연애한 사람은 결혼 못하는 것 같아요. 미쳐서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내가 그때 왜 결혼했을까 막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미친 사람들만 올 수 있는 그런 결과예요. 결혼이라는 것도. 열심히 연애해서는 자꾸 봐요. 아, 저 사람은 저게 안 좋은 것 같고 저 사람 이게 안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재다 보니까 김종국 씨 결혼 못한 김종국 씨 너무 완벽하니까 뭐 휴지 한 장 써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분도 한번 미쳐야 돼요 연애에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시간이 길어지면 여러분 변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 방법론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글스 시스템의 방법을 여러분 내 습관으로 만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5단계 컨택과 초청입니다. 마이스토리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로드맵과 이 트레이닝 로드맵 안에 있는 사업 진행 로드맵을 그분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알려줘야 돼요. 큰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결단하고 퀵스타트 트레이닝 받고 1대1 미팅, 마이스토리, 체험 스토리, 프로모션, 2대1 미팅 그리고 후속 조치하는 거. 그 큰 그림을 먼저 알려주면서 결국에는 이 마이스토리를 풀고 컨택과 초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1대1 미팅의 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컨택과 초청, STP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단 작성이 되고 명단 카운셀링이 진행되는 사람만 행동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뭔가 했던 사람들은 후순위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카운셀링 스폰서와 같이 상의를 하고 전략을 짜고 어떤 부분으로 할지 시스템을 활용 더 많이 더 잘할 수 있는 건 카운셀링 스폰서인데 자기 생각대로 해서 됐다 한들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프로모션 게임이죠. 그래서 스토리를 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누르기만 하면 스토리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당당하게 컨택해라. 이 누군가한테 컨택을 이야기하거나 혹은 누군가한테 가서 자기 얘기를 할 때 자꾸 그분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닝 때 정말 이 사람이 열정이 올라올 수 있게끔 참여를 시키고 트레이닝을 하고 그리고 마이스토리를 얘기하고 꿈과 목표가 올라왔을 때 그때 컨택과 초청을 하는 게 효과가 가장 높아요. 언제 컨택과 초청을 하는 게 가장 좋냐? 지금 이 시간 참여 끝나고 나서 나가자마자 여러분 컨택과 초청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그게 떨어지고 나니까 늘 프로모션이 약한 거예요. 그게 떨어지고 나니까 그냥 너만 했으면 좋겠어. 나는 그냥 별로.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 너 미친 것 같아 좀. 맞아 나 미쳤어. 그래서 너한테 왔잖아.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의 열정을 꼭 내야 된다. 컨택과 초청 자체도 여러분 트레이닝입니다. 그래서 한 명에게 집중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한 명 뒤에 250명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온전한 한 명을 컨택을 하면 그래서 그 마이스토리에 나왔던 그 제 매칭인 팀 엘리트 사장님 그분을 통해서 그분 언니가 나왔고 그분 언니 처음에 이 집안 말아먹을 기집애가 빠져갖고 같이 자기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언니의 친구 또 친구의 엄마의 친구 그 딸 다 그분을 통해서 연결이 나온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 뒤에 250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한 명한테 집중을 하지 이 문어처럼 낙지처럼 6명, 8명, 10명, 12명한테 집중을 하는 것이 오히려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구나 라는 걸 한 명을 해보면 깨닫습니다. 그리고 6단계가 이제 STP죠. 제일 중요하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결과로가 아니라 내가 믿는 결과로 컨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 카운셀링 파트너가 선생님 근데 저는 지금 한지 3개월 정도밖에 안 됐고 저 이번에 펄스페이 보니까 80만 원밖에 안 들어왔던데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는 게 제가 이 열정이 안 나오고 뭔가 결과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한 게 그럼 저는 컨택을 처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처음에는 저는
30만 원 받았나? 20만 원 받았나? 그럼 우리 프리랜서 사장님들은 처음에 컨택을 어떻게 했을까요? 내 꿈을, 내 목표를 그때 꿈과 목표 작성하지 않았냐? 그걸 믿고 시작하는 사람이랑 이 결과가 내가 프레지덴셜이 되면 믿어야지?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결혼도 똑같죠. 결혼해보고 괜찮은 사람이 내가 딱 혼인신고 해야지. 뭐 요즘엔 그렇게 한다고는 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갈 수 있는 결과를 믿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확한 그리고 그게 잘 안 되면 여러분 카운셀링 스폰서님의 결과를 얘기하세요. 혹은 그 산하 위에 있는 프레지덴셜 사장님들의 결과를 얘기하시고 결과가 있는 분들의 결과를 프로모션 하세요. 그리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STP가 끝났을 때는 클로징을 해야 됩니다. 원데이 세미나 한번 와보세요. 저희 이번 주에 토요일날 원데이 세미나 열리는데 원데이 세미나 한번 와보세요. 그래서 자신의 스폰서님 혹은 이 시스템 안에 있는 내가 정말 이분과 좀 잘 맞을 것 같은 이분이 조금 더 이 열정을 올릴 것 같은 그런 강사님들 일정표를 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진짜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저는 딱 처음에 일정표가 뜨면 첫 번째 제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보거든요. 그 두 번째 보는 게 저희 선생님 어디 들어가 있는지 봐요. 아, 지금 명단 중에 이렇게 해갖고 내가 선생님 한번 연결시켜 봐야지. 그래서 저번 달에도 왜 11월 달에도 전 그렇게 했고 10월 달에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내 스폰서님이 어디서 무슨 원데이 세미나를 하는지 어떤 강의가 있는지 11시 STP 강의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는 진정한 STP를 모르는 겁니다. 나만 STP라고 끝나면 안 돼요. 계속 선생님께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들을 우리 다 주어지잖아요. 일정표랑 이런 것들. 심지어 매주 토요일 날 끝나고 나면 우리 스태프분들께서 그 원데이 세미나 그걸 또 보내주시잖아요. 다음 주 원데이 세미나 그 표지를. 그걸 보고 자꾸 상기를 시켜야 됩니다. 얼마나 STP를 많이 했는가에 따라 내 결과의 크기는 다릅니다. 중요한 얼마나 많이 했는가요. 그래서 제가 노력이란 단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 노력해봤는데. 그럼 노력의 기준은 나예요. 근데 그 기준이 내가 되면 결과를 낼 수가 없어요. 왜? 그랬으면 이미 결과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예를 들어 프레지덴셜 사장님이 제가 진짜 노력했어요. 그럼 그건 프레젠셜급 노력이에요. 근데 내가 실버인데 저 진짜 노력해봤어요. 그럼 실버 정도나 내 볼륨이 진짜 내 C급이거든요. 내가 만약에 스타 유지가 된다. 그럼 난 스타의 노력만 하고 있는 거예요. 팀 리더의 노력을 해야 팀 리더라는 직급을 가고 팀 리더라는 볼륨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점을 나로 두는 것이 아니라 꼭 그래서 너무 명확하잖아요. CV로 나와 있잖아요. 6,000 CV, 14,000 CV, 3만 CV. 그 모든 매출을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 함께 있는 산하에 있는 파트너들과 함께 만들기 위해선 당연히 STP가 많아야겠죠. 인원이 늘어야 되니까. 노를 예스로 바꾸는 사업이다. 노 받았다고 너무 슬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끔은 약간 변태적인 것 같긴 한데 노 받으면 좋아요. 왜? 안 그래도 요즘에 그 생각했거든요. 최근에 이 신규가 너무 많아서 노를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 너무 잘 됐다. 이 사람한테 에너지 낭비 안 해도 되겠다. 근데 그 파트너분은 그 노를 받은 게 굉장히 자기한테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 사람이 컨택 돼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새는 나무를 가려 한다는 말이 아니 된 사람한테 여러분 시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의 노가 절대 노가 아닌 경우가 많다. 노하고 나서도 시간이 지나서 예스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막 집중하고 있는데 나중에 나 그때 할 걸. 진짜 그런 분들 많아요. 저도 처음에 컨택했던 파트너 중에 한 명이 그 증발했던 파트너 얘기 아시죠? 증발했던. 제가 엘리트 때 우연찮게 연락이 닿아서 그 엘리트가 됐다라는 소식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컨택이 됐거든요. 또 포기했어요. 펄이 되고 또 연락했어요. 그래서 다시 컨택이 될 뻔했거든요. 근데 또 포기했어요. 에메랄드가 되고 아직 연락은 안 했는데 어쨌든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늘 선택을 못하는 노로 남게 되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결국에 노에서 예스로 바뀌는 분들도 많이 생긴다 나중에. 그리고 힘들면 그룹을 키우면 안 힘들다. 그룹을 키우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이런 STP. 그래서 힘들다가 아니라 STP 풀어야 한다. 나한테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늘 우울해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나한테만 일어나는 것이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저도 오늘 오전에 문제가 생겼다고.
근데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저는 늘 하는 게 오케이, 어떻게 해야 될까? 카운셀링을 받죠. 근데 사실상 제일 중요한 건 나 자신의 자세예요. 방법을 카운셀링 받아도 내 마음이 아니면 안 따라하거든요. 근데 내가 올곧은 뭔가의 마음으로 자세를 딱 갖고 있으면 사실 어떤 방법을 받더라도 결과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룹을 키우기 위한 STP를 풀자. 그리고 STP의 종류는 여러분 1분짜리도 있어야 되고 3분, 5분, 10분, 20분, 30분, 60분 달라야 돼요. 저는 3시간짜리도 있어요. 3시간 동안 계속 비전만 얘기해요. 진짜 적임자한테 그렇게 합니다. 최근에도 그 아까 3일 받으셨던 분, 이제 5일 차네요, 오늘이. 그분에게 부천에서 제가 그때 식사와 함께 포함해서 거의 한 3시간 정도 미팅했을 거예요. 계속. 그 한 사람에게만 3시간짜리도 있어야 되고 2시간짜리도 있어야 되고. 근데 대부분이 여러분 제 생각엔 3분에서 5분짜리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1대1로 미팅하고 2대1로 미팅하고 내가 지금 직급이 그렇게 왜냐면 사람 마음 자체가 선생님이 얘기했을 때 좀 더 그건 맞는 것 같긴 해요. 직급이 있으니까. 근데 호기심 유발과 비전은 충분히 3분에서 5분 안에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들을 귀가 많이 열려있질 않아요. 여유도 없고 요즘 경기도 나쁘다 보니까. 그래서 호기심 유발을 할 수 있는 사실 유일한 방법은 내가 미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사람이 궁금해요. 도대체 뭔데 제가 저럴까? 근데 내가 쭈뼛쭈뼛 내 결과, 내 부정, 내 마음, 내 자세 전 보면 알거든요, 이제는.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분이 지금 조금 부정에 빠져 있구나. 안타깝다. 다음. 저분은 긍정적이네. 오케이, 저기다 시간 써야지. 그 다음이 돼선 안 돼요, 여러분. 나도 언제든지 다음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친 뭔가의 열정을 가지고 STP를 꼭 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7단계 후속 조치입니다. 시기와 타이밍을 만들어내는 것은 후속 조치다. 아까 말씀드렸죠. 24시간에서 48시간 내 타이밍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하루에서 이틀 안에 시간이 안 되는 건 시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혹시나 내 여태까지 했었던 그런 이 과거의 결과 혹은 과거의 과정들을 보고 근데 24시간에서 48시간 잘 안 되던데 적임자가 아닌 사람한테 그렇게 하니까 잘 안 되죠. 그래서 24시간에서 48시간 혹은 적임자인 경우에도 정말 뭐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72시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분을 후속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후속 조치의 핵심은 다음 미팅을 연결하는 것이에요. 계속 새로운 장소, 새로운 미팅, 새로운 사람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후속 조치를 잘하는 리더가 성공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제가 사실 잘 못했던 게 후속 조치예요. 후속 조치가 느리면 당연히 성장 속도가 날 수가 없고요. 후속 조치가 느리면 내 파트너 또한 후속 조치가 느려요. 자기가 그렇게 컨택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고배 법칙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성장은 하겠죠. 느리게. 근데 빠르게 성장하고 싶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후속 조치를 명확하게 하고 정확하게 하고 또 적재적소에 맞는 후속 조치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건 시스템 안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가장 빠르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팀이 그룹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8단계는 카운셀링입니다. 모든 걸 오픈하고 하는 것이 좋아요. 이 기싸움 하는 분들이 있어요. 카운셀링 스폰서님이랑. 너무나도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진짜 순수하게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 카운셀링 태훈쌤 통장에 얼마 있어요? 그래서 돈 줄 것도 아니면서 왜 물어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모든 상황을 얘기하고 했을 때 선생님이 나에게 맞는 정확한 이 방향 안내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꼭 보면은 반만 오픈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거는 사각지대를 얘기하자는 건 아니죠. 사각지대도 결국엔 포함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오픈했을 때 진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처음 가는 길을 묻지 않고 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위치에 대한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카운셀링 스폰서님은 여러분들을 성공시킬 의무는 없는데
여러분들을 성공시킬 마음은 누구보다도 무궁무진한 분입니다. 무한한 분인데 그 마음을 저버리는 딱 마음은 내가 마음을 닫는 거예요. 나는 마음 안 닫았는데? 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운셀링 스폰서님께 꼭 모든 것들을 오픈하고 기싸움이 아닌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는 게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카운셀링 스폰서는 시스템을 안내해주는 사람입니다. 카운셀링 스폰서님도 답 모릅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스폰서님이 가장 올바른 안내자예요. 여러분들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저 아까 그랬던 것처럼 똑같아요. 저희 카운셀링 스폰서님이 이제는 이분은 임태훈 사장님 카운셀링 한번 맡아보세요. 싫어요 선생님. 선생님 해주세요. 이제 그룹이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선생님 어느 순간부터 원래 이제 제 파트너사님들을 주간을 선생님 늘 해주셨거든요. 뭐 독서 미팅도 해주시고 또 뭐 식사 같은 것도 할 때도 그런 것도 주간 해주시고. 근데 제가 제일 싫어했던 게 이제 태훈쌤 팀의 뭐 프로모션이나 이런 거 하면은 태훈쌤이 다 주관하세요. 저 그때 한 3번인가 4번 선생님 그냥 선생님 해주시면 안 돼요? 왜냐면 가뜩이나 불편해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진짜 하다 보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카운셀링 로드맵을 기반으로 이분을 카운셀링 해주면 되는 거고요. 이분을 트레이닝 로드맵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모두 나와 있는 것들을 이분에게 안내만 해주고 그분도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내가 하는 분들, 나의 방법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느려요. 결과가 안 나옵니다. 복제도 안 돼요. 네트워크 사업은 복제 사업이기 때문에 그 결과의 크기가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그 복제의 모멘텀을 못 만들어내는 방법은 그냥 내가 시스템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카운셀링은 이글스 시스템에 의한 카운셀링을 해야 하고 받아야 한다 나와 있죠. 개인기로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늘 점검해요. 저도 개인기로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순간 이렇게 탁 내려놔야 돼요. 나 지금 잘못하고 있네.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개인기로 하고 있네. 검증되지 않은 뭔가의 방법을 절대 파트너들에게 안내하면 안 되고 나도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글스 시스템에 의한 카운셀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정기적인 여러분 카운셀링을 받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받아야 되고. 근데 정기적인 카운셀링의 여러분 핵심이 뭔지 아세요? 질문이 아니에요. 보고지. 질문할 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내가 카운셀링 로드맵을 이글스 시스템 핸드북을 강의 참여를 올바르게 하고 있다면 사실 질문할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질문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런 마음으로 질문을 해봐야 결과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보고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카운셀링 로드맵을 읽고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트레이닝 시키고 있습니다. 가장 올바른 카운셀링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가야 외롭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운셀링 스폰서님을 100% 신뢰하셔야 되고 또 지켜주셔야 돼요. 그럼 카운셀링 스폰서님이 내 부모님 같은 존재이긴 하지만 자식이 부모도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카운셀링 스폰서님을 조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그 조직을 욕하는 사람이에요. 카운셀링 스폰서님 흠을 보거나 카운셀링 스폰서님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인지라. 근데 그거는 내 기준인 거예요. 늘 리더로서의 기준. 만약에 스폰서님께서 리더로서의 기준에 어긋나는 행동을 우리 윤리강령에 배제되지 않는 그냥 예를 들어 제가 코를 팠어요. 그럼 좀 눈 좀 감아주세요. 코 좀 팔 수 있죠 사람이. 여러분 코 안 팝니까? 근데 그 나쁜 건 아니잖아요. 위생을 관리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를 막 안 좋게 보고 정말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저는 이글스 그룹 안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많은 분들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카운셀링 스폰서님과 합의되는 게임을 해야 된다. 대화입니다. 대화. 딱딱하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대화를 하기 그래서 내 얘기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성향도 그런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게 막 힘든 거를 잘 모르는, 그러니까 힘들다라고 생각을 한 게 힘들어요. 이해되세요 혹시? 저는 그 힘든 순간에 있는 분들이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힘든지 저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난 그게 너무 힘든데. 말장난인가? 근데 진짜 그래요. 저는 그 부정 섞인 마음이 너무 나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 같고 나 자신을 너무 아프게 만드는 것 같아서 그 부정이 너무 힘든데
근데 딱 하나 힘든 게 있었다라고 하면 선생님과 대화하는 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어떻다. 전 내 마음이 어떻다라는 걸 표현하는 것도 힘든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 정말 많이 변화합니다. 여기서의 카운셀링의 대화를 하다 보니까 밖에서 부모님들에게 혹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저는 못하거든요 원래. 근데 하트에 용 기법 아시죠? 용. 저는 그렇게 파트너들한테 용용용 해요. 하트 넣고 이모티콘 넣고 이미지와 다르죠? 제 파트너들한테 얼마나 잘해준대요. 맞죠? 아마 부정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상호 기대치를 여러분 낮춰야 됩니다. 기대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아까 21살에 박수진 사장님 제가 프로모션 하면서 엄청난 결단. 너무 잘 되면 좋죠. 너무 잘 됐으면 좋겠고. 근데 기대는 하지 않아요. 기대를 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을 오징어 사랑할 수 있는 그 길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인지라도 올라와요. 기대를 하게 되고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잖아요. 남편분들에게 포기하셨나 남편분들에게 선물 받는 건 남자친구에게 연인에게 기대하잖아요. 기대하지 마세요.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기대하기보단 내가 주려고 하세요. 여러분들이 선물하세요. 여러분들이 주고. 그래서 준 거는 이렇게 남기지 말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이거밖에 안 돼? 근데 그 마음이 또 나를 이렇게 올가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들만 생각하면서 하자. 그리고 마지막 반복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한 비전의 크기를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반복을 하셔야 돼요. 반복에 따라서 반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성공은 뛰어난 능력보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에 행동하게 돼요. 반복의 지루함을 이겨내야 된다. 저는 이 메시지를 막 반복을 하면서 반복의 지루함을 이겨내야 되는데 언제까지 반복의 지루함을 견뎌내야 되는가? 그 반복이 지루해지지 않을 때까지. 반복이 지루하다라는 건 난 지금 멈춰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복에 감사함을 느끼고 진짜 이 방법론대로만 하면 내가 저 위치까지 갈 수 있구나. 오케이. 꼭 한번 해보자. 해내보자. 이 마음이 성장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게 지루함으로 느끼는 순간은 여러분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자세를 바꾸는 것이 그 반복의 지루함을 이겨내는데 가장 빠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정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해결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정을 컨트롤하는 또 반복을 하셔야 되고요. 성공의 9단계는 반복의 횟수만큼 가속도가 만들어진다. 해도 안 될 때는 다시 해야죠. 근데 저는 이 메시지를 왜 넣어놨냐면 과연 진짜 해도 안 됐는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죠. 그냥 안 한 건지 아니면 정말 해보고 있는 건지. 근데 전자인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 속에 뭔가의 그런 나도 해도 안 되는 것 같던데라는 착각의 메시지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메시지인데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꼭 하는 그런 행동을 반복하자. 원칙이 성장을 만듭니다. 그럼 동기는 매일매일 누구나 동기는 해요. 동기부여는. 동기부여로 움직일 수는 있지만 그 움직임이 결과를 만들어내진 못해요. 원칙이 성장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을 반복해야 되는 것이지 동기만 반복해서는 무의미하다는 거죠. 아마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열정이 올라온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금방 꺼집니다. 동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을 계속 이글 스코어를 하면 그 열정이 이어지겠죠. 그리고 그 행동 속에서 결과로 또 다른 열정이 나와요. 됐네. 거기서 또다시 반복을 하고 그러한 반복을 반복하라는 의미의 시스템 9단계인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내가 A를 컨택했을 때 결국에 A의 A1을 찾아줘야 되거든요. 똑같아요. 그분도 성공의 9단계를 반복을 시켰을 때 이분도 라인십이 생기는 겁니다. 정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A를 컨택을 할 때 A만 컨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A의 A1, A2를 만들어줬을 때 이분이 소득이 되니까 이분은 완전한 컨택, 그 정착을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B를 만드는 거. 그리고 B1, B2를 만들고 그때 내가 행동을 우리 양쪽 라인 하잖아요. 그때 내가 해야 되는 건 A1을 가지고 A1의 1을 또 찾아줍니다. 누구를 끼고? A1과 A를 끼고. 그럼 이들은 배우게 돼요. 진짜 트레이닝 로드맵 기반으로 트레이닝 하는 거네. 진짜 우리 선생님 적임자에만 집중하네. 나도 똑같이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B를 키우는 게 이게 복제 사업인 거예요.
이게 가장 빠른 성장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정도 인원 되면은 건강한 팀 엘리트 펄 정도 될 거거든요. 얼마 만에 만드시겠습니까? 1년 안에 만들 수도 있고요. 3년 안에 만들 수도 있고 5년 안에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시너지는 이제부터 진정한 시작이라고 하는데 시너지가 진정한 시작이 되었다 해서 나도 시작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먼저 진정한 시작이 돼야 이 시너지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그 비전의 크기가 내 사업에, 내 그룹에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꼭 이번 주 남아있는 한 주 동안 11월의 마감과 또 12월에 멋진 스타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강의에 수고해주신 임태용 강사님께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 되셨죠? 이 성공의 9단계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글스 시스템을 통해 멋진 성장 함께 만들어가시는 11월 마지막 한 주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 시간 이후 1시에는 퀵스타트 트레이닝이 이 자리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리더십 강의가 오늘 저녁 8시에 재방송이 되니까 많은 분들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